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38번째 상영작은 토드 헤인즈 감독의 다크 워터스라는 작품입니다. 2019년작으로 국내에서는 지난달인 2020년 3월에 개봉을 했답니다. 양심은 좀 있어서 원래 최신 영화는 상영작으로 잘 선택을 안 하는데요. 이 영화의 제작자이자 환경운동가면서 주인공인 롭 빌런 역을 맡은 우리의 헐크 마크 러팔러의 뜻을 새겨 이 영화를 널리 알리는데 힘을 좀 보태야겠다는 생각에 최초로 따끈따끈한 최신작을 상영작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헐크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다들 달걀 프라이 좋아하시죠? 저 역시 오랜 시절 저와 함께 했던 단짝 친구 같은 음식인데요. 이렇듯 달걀 프라이는 만국 공통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른자와 흰자를 잘 살린 정통 달걀 프라이든 아니면 스크램블로 구워낸 것이든 식탁에 오른 달걀 프라이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도 달걀 프라이는 잘 구워내야 더 맛있습니다. 특히 정통 달걀 프라이는 가운데 노른자를 잘 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달걀 프라이가 프라이팬에 들러붙지 않아야 합니다. 들러붙어 버리면 뒤집거나 접시에 담는 과정에서 노른자는 터져 작살이 나고 그게 흰자와 뒤섞여 못생긴 돌연변이 달걀 프라이가 탄생하게 되죠. 겪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맛도 확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시중에는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이란 게 꽤 오래전부터 존재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죠. 물론 프라이팬을 오래 쓰다 코팅이 벗겨지면 그런 참사를 겪기도 하지만 뭐 프라이팬이야 새로 하나 사면 되니까요. 그런데 세상 일이란 건 참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들러붙지 않고 잘된 달걀 프라이가 절대적으로 정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얼마 전 이 영화 다크 워터스를 보면서 깨닫게 됐답니다. 혹시 테프론이라는 화학물질에 대해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탄소 분자 8개를 이어서 만든 합성 화학물질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비밀리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PFOA 혹은 C8이라 불렸던 이 합성 화학물질은 물에 대한 반발성이 있어 처음에는 탱크의 방수 코팅제로 쓰였는데 기능성이 좋아 전쟁이 끝난 뒤 몇몇 회사들이 가정용에 도입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 화학기업인 미국 듀폰사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 일명 해피 프라이팬이랍니다. 이후 이 획기적인 불침투 코팅제는 테프론이라 불렸는데 문제는 테프론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메스꺼움과 고열에 시달렸다는 것. 이유를 알고 싶었던 듀폰은 테프론을 담배에 섞어서 자사 노동자들에게 주며 피우게 했고 그 결과 그들 모두 입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가 1962년이었는데요. 테프론은 직전 해인 1961년에 출시됐었답니다. 아무튼 입원한 노동자들 대부분이 암에 걸렸고 임신한 여성 노동자는 기형아까지 출산했는데요. 듀폰사는 테프론 출시 1년 뒤 이 사실을 이미 알게 됐지만 PFOA에 대해 잘 몰라 규제 화학물질로 제한하지 않았던 미 환경보호국의 맹점을 이용해 돈이 된다는 이유로 계속 생산했답니다. 자그마치 40여 년 동안. 이런 테프론에 제동이 걸린 건 세기 말인 1998년이었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소 19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농부였던 윌버 테넌트가 대형 로펌 변호사인 롭 빌럿을 찾아오게 되면서 테프론의 독성에 대해 겨우 알려지게 된 것이죠. 웨스트 버지니아주에는 듀폰사의 테프론 매립장이 있는데 그 인근에 바로 윌버 테넌트의 농장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듀폰사는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테프론 생산 과정에서 생긴 먼지는 대기로, 그 폐기물은 땅속에 마구 파묻어 물을 오염시켰는데요. 이에 롭은 거대 권력인 듀폰사의 살인적인 행위에 맞서 무려 20여 년 동안 고독한 투쟁을 벌입니다. 특히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까지 거친 결과 테프론의 독성은 결국 입증이 되고 그로 인해 지난 2017년 미국 법원은 듀폰에 6억 7,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8천억 원에 이르는 배상을 선고했답니다. 그러면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당시 우리나라 공중파 TV 뉴스에서도 이 사실은 보도가 됐었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사실들인데요. 영화 다크워터스는 이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답니다. 제작자인 마크 러팔러는 영화의 진정성과 임팩트를 높이기 위해 실제 듀폰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테프론에 과다 노출된 엄마로부터 기형아로 태어나게 된 버키 베일리에게 부탁해 그를 직접 출연시키기도 했답니다. 참고로 테프론은 프라이팬뿐 아니라 콘택트 렌즈나 유아용 매트, 종이컵, 또 페인트, 섬유, 우비, 부츠 등 방수가 필요한 물품에 두루두루 쓰인다고 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이 물질은 체내에서 분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인즉 한 부도덕한 기업에 의해 무려 40여 년 동안 전 인류는 부지불식간에 발암물질을 몸속에 계속 축적해왔다는 겁니다. 인류의 99%는 이미 중독됐다는 영화 카피는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깊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 자연 속에서 혼자 생활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가 인기죠. 그런데 도시 생활을 하면서 아팠던 그들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는 많이들 병이 나았다고 하죠. 왠지 그 이유를 알 것도 같네요. 모르겠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작금의 이 현실은 수많은 인간들이 도시에서 살며 풍족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대가 같은 건지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죠. 아무튼 진짜 개자식들 아닙니까? 헐크가 화낼만 하죠. 그럼 판결 이후 테프론 생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건데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서 두루두루 생산이 되고 각종 물품들에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영화의 끝장면에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금지운동이 일고 있는 게 전부라는 것. 미 환경보호국이 아직도 PFOA를 사용 금지 물질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아마도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합법화된 국가이니만큼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듀폰 정도라면 뭐. 테프론은 국내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환경부 역시 아직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나 더 큰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것. 테프론은 수많은 인공화학약품 중 겨우 하나일 뿐 PFOS라 불리는 이가브라옥테인 술폰산에는 무려 4,700여 가지의 합성 화학물질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롭은 지금도 진실을 찾기 위해 듀폰 외에 3M 등과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실은 늘 찾으려는 자의 것이고 믿음보다는 의심에서 비롯되기 마련인데요. 이집트 학자인 지 마세이도 이런 말을 했었답니다. 이제라도 테프론에 대한 진실을 알게 돼 다행이긴 하지만 내 사랑 달걀 프라이는 이제 어쩌죠? 뭐 어쩌긴 어째요. 이미 베린 몸. 이제부턴 못생긴 돌연변이 달걀 프라이라도 사랑해야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